과세 기간인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받았는데 그 기간 안에 돈을 돌려줬다. 그러면 과세는 되지 않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뇌물. 자, 이번에는 월급 외에 발생한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유창강 2007년에 K연수원에 그 계약직 교수에서 퇴직을 한 후에 그 연수원에 계속 외부 강사로 출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7년에는 3천만 원, 2008년에는 4천만 원의 강사료를 받고 그걸 이제 기타 소득으로 신고 납부를 했죠. 근데 이제 과세관청은 유창강이 K연수원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이다. 라고 해서 2007년 기속 종합소득세 100만 원, 2008년 기속세 400만 원을 더 내라라고 해서 고지를 한 거죠. 유천강은 이거 1년 동안 10회 정도를 간헐적으로 한 것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사업소득이냐라고 하면서 불복을 했습니다. 사업소득 뭐고 기타소득 뭐냐 이거 예, 본문 내용을 먼저 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자, 본문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소득은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이제 예측 가능한 것이 있는 반면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죠. 이것을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정기적으로 이자, 이자가 매월 이제 들어오죠. 돈을 이제 예치를 은행에 해놨으면 배당 결의를 하면 이제 그때 발생을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영리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얻는 소득이고요. 근로소득 매월 받는 월급이죠. 연금 마찬가지고 퇴직할 때 받는 거 퇴직소득, 부동산 자산을 양도했을 때 하는 게 양도소득. 자, 이런 소득 이외의 것 그것을 다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기타 소득의 종류에 보면 상금, 그죠? 현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돼서 받는 경품, 뭐 승마, 투표권, 그래서 구매자 환급금 뭐 이제 경마 이렇게 해가지고 뭘 받았다. 약간의 복권 비슷한 그런 거죠. 그리고 저작권자가 어떤 책을 쓰고자 그걸 이제 양도해서 받는 금품, 이제 인세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받는 거 또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서 받는 금품. 뭐 보통 에어비앤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나중에 에어비앤비를 써요. 원래는 임대소득인데 기타 소득으로 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에 관한 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의 손해를 전부하고 넘는 초과분, 그거는 이제 기타 소득이 되고 사례금, 뇌물도 기타 소득이 뇌물 받으면 강연하고 받는 돈, 그리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뭐 세무사 등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자문을 제공하고 받는 돈, 이거 다 기타 소득이에요. 물론 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어떤 회사나 로펌, 회계법인 이런 데 속해가지고 받는 건 매달 받는 건 근로소득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외에 그냥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누구에게 그 외 사람에게 뭐 자문을 제공해 줘 돈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원래 기타 소득이라는 거죠.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받은 금액의 20% 세율, 원천 징수하고 그걸로 끝. 복권 당첨도 없어요. 근데 이제 복권 당첨 3억 초과를 했다 그러면 30% 세율에 의해서 원천 징수라고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신고, 납부할 세율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원천 징수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을 종합과세하는 것. 이건 원천 징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있냐? 계약 위약으로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뇌물 이런 거죠. 뇌물 주면서 내가 뇌물 주니까 원천 징수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하면 뇌물을 받지도 않고 주는 사람도 이거 내가 뇌물 준다고 신고하는 거니까 나 불법 행위를 한다고 신고하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 가지고 무조건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때 이제 신고를 하는. 근데 아니 뇌물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할까요? 안 하겠죠. 나중에 이제 뇌물을 받은 것이 걸렸을 때 예, 그때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때 기타 소득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근로소득, 뭐 다른 사업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좀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받은 금액의 20%를 원천 징수한 다음에 남은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 종합과세 다른 소득은 뭐가 있어요? 기타 소득 말고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뭐 이런 거죠. 그런 것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좀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셨으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물을 종결시킬 수도 있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20% 원천징수한 다음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한다. 자, 근데 기타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요.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를 말해요. 필요경비 경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종결시킬 수도 있다. 그건 납세자의 선택이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누가 이제 특강을 했어요. 특강을 해서 강연료를 받더니 1년 동안 받은 강연료가 750만 원 이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강연료도 60%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60% 750만 원에 60% 450만 원을 경비로 공제를 하면 300만 원이 남죠. 그게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고요. 300만 원 이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겠다. 그냥 원천직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겠다라고 하면 20% 원천직수하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합산되지 않는다. 내가 선택에 따라서. 자, 방금 말씀드린 일정 기타 소득은요, 받은 금액 60%를 필요공비로 공제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변호사, 회계사의 일시적 그 제공 용역의 대가, 강연료, 또 저작권, 인세 이런 거는 60%를 그냥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준다. 빼준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소득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60%를 빼주니까 600만 원을 그냥 경비로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뭐야? 4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자, 그럼 상당히 유리하겠죠. 내가 경비가 얼마 들었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라는 걸 입증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조건 빼주니까 상당히 유리한 것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이게 80%였어요. 80%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몇 년 전에 60%로 이제 공제로 좀 더 낮아졌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조금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은 사실 경비를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훨씬 좋거든요. 왜냐하면 경비를 많이 인정해줘서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정말 그 사회에 상당한 그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많이 인정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게 하고 그 자기의 정보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키는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강연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러면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그다음에 자, 뇌물도 기타 소득으로 본다. 아까 말씀드렸죠. 뇌물도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뇌물을 내가 받았으니까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 다음에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신고를 안 하겠죠. 내가 뇌물 받았습니다라고 신고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걸렸을 때 형사처벌은 물론 과세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뇌물을 받았는데 같은 과세 기간인 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받았는데 그 기간 안에 돈을 돌려줬다. 그러면 과세는 되지 않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뇌물을 다 받았던 사실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과세 소득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줬으니까 소득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니까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수나 광고 모델이 이제 모델 활동을 하고 전속 계약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기타 소득이냐, 뭐 사업 소득이냐 이런 이제 쟁점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논란은 있어요. 이제 국세청에서 보기에는 연예인이 1년 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나 단체의 광고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광고하고 이제 돈을 받으면 기타 소득인데 2건 이상을 체결하면 또 2건 이상을 체결하고 수개월간 계속적으로 광고 모델 관련 활동을 한 경우는 사업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한지 사업 소득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한지 이거는 돈에 따라 좀 다르겠죠. 자, 그 절세 팁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자,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소득 금액의 다른 소득 금액과의 합계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종합
소득 합산과세를 할 것인가 분리과세로 할 것인가를 적절히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기타 소득 20%로 원천징수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경연대회에서 어떤 상금을 탔는데 나는 이거 종합소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소득들하고 합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근로소득이 만약에 4천만 원이었다 라고 5천만 원이었다 라고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종합소득 가산표준이 4천만 원이었다 라고 하면 15%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합산을 했다 그러면 20%로 원천징수 됐었는데 나는 원래 15%로 과세가 됐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5%만큼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 5천만 원의 경우에 24%의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20%로 원천징수가 됐었잖아요. 기타소득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만약 나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20%만 신고납부를 한 부분이니까 4%는 추가로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리과세로 그냥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소득으로 합산을 했을 때 과연 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기타 소득을 합산하는 게 좋겠죠. 종합소득. 예. 그렇지만 종합소득으로 해보니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분리과세에서 그냥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예인도 이제 사업소득으로 되는 것이 좋으냐 기타소득으로 되는 것이냐 그는 그 금액에 따라서 그 종합소득 세율 구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소득을 하면서 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뭐가 더 유리할지는. 자 그리고 한편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잡지 같은데 기고를 하고 원고료로 10만 원을 받는 사람은 60% 필요경부가 되므로 기타 소득금은 4만 원이에요. 그죠? 여기서 기타 소득금 5만 원 이하면 과세를 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받으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4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례를 이제 해결을 해보면요. 윤천강은 원래 계약직 교수였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K연수원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음, 세계 2007년 세계기관, 2008년은 두 개 기관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연수원에서 제공한 강의 영역은 이제 과세관청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이 계속적 반복적 거다. 그죠? 과세관청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번 했으니까 2개년도에 걸쳐서 근데 조세심 판원이 보니까 유천강의 강의를 한 거는요 K연수원에서 한 연간 9번을 했는데 이게 규칙적이지 않은 시기에 그냥 그때그때 연수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간헐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강의 계획서도 없고 그죠? 필요시에 그때그때 그래서 계속적인 강의가 보장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을 그 연수원에 대해서 계속적 반복적 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는 잘못이다. 그래서 예, 기타 소득으로 과세했고 사업소득으로 했을 때 사실 강의료 강사들이 그 내가 엄청난 비용을 많이 썼다라고 그런 걸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업소득으로 됐을 때 이제 비용으로 많이 인정해서 비용 인정을 많이 받으면 공제가 많이 되니까 세금이 줄어들 텐데 사실 뭐 차를 움직인다면 차량 유지비 정도 그런 거 말고 그 경비를 인정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타 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지금 이제 60%죠. 여기 이제 그 개정 전이라서 지금 80% 공제를 받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60%겠죠. 그러니까 60%를 내가 이만큼 경비를 썼다라는 거를 입증하지 않아도 그냥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 과세가 될 소득이 확 줄어드니까 소득세가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타 소득으로 인정을 받아서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